자, 인간은 혼돈이나 모호함 또는 무질서를 싫어합니다. 그 무질서란 말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예상한다는 건 의식적인 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돈, 무질서의 상태, 이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 무의식만이 가능합니다. 영어 또는 모든 언어는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예요. 이것이 언어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모호함이나 부정확함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확하고 뭔가 설명 가능한 규칙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죠. 그때 나타나는 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어 책입니다. 특히 문법책이 그러하겠죠? 그들은 규칙으로 무장해 있으며 또 강의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영어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영어에 없는 성격을 찾아 억지로 깨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이 바로 구문 독해와 또는 문법에 의한 고전적 라틴 학습법, 그리고 리스닝에서는 패턴 연습, 패턴이 존재하는지도 모호한 상태에서 패턴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게 패턴이야 말하면 그것이 안 맞는 것들은 또 예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없는 예외로 여러분들 유혹하죠. 그러나 패턴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민 발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는 발음이 있다, 표현법 암기, 표현법이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런 것들은 표현법이라 말하기 힘들어요. 문화에 가깝죠, 그거는. 자, 끊임없이 자신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게 나오면 예외라고 하거나 억지로 자신의 만든 규칙에 또는 법칙에 맞추어 말장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외가 존재할까요? 왜 이런 말장난을 할까요?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나오다 보니 예외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수거라고 말하거나 대충 퉁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단어를 다 암기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모든 단어가 다 고유명사화 된다는 거죠. 고유명사. 누차 말씀드렸지만 해부라는 단어가 뜻이 몇 개입니까? 100개도 넘어요. 왜 100개라는 단어를 갖고 있을까요? 이게 모호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불명확하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합니다. 근데 이 무질서를 왜 선택했을까요?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효율성입니다. 고유명사화 시킨다면 have란 단어를 100개의 뜻이 아니라 하나의 뜻만 갖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다라고. 그 나머지 단어는 다른 단어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have로 다 퉁치는 거죠. 영어로 I got it 하면 그 뜻이 몇 개입니까? 모릅니다. 몇 개인지. 굉장히 많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영어의 효율성, 언어엔 모두 다 이런 효율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전라도 사투리도 뭐 거시기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거죠. 거시기. 이걸로 모든 걸 퉁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자, virtual이라는 단어가 가상이라는 단어예요. 가상세계 떠오르죠. 가상. 가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거든요. 이건 virtually는 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의 really를 쓰지 왜 이걸 썼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건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virtual의 의미가 확장됐다, 뭐 이렇게. 그럴싸하죠? 그럼 확장된 것까지는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개구리의 공주가 키스를 했더니 왕자가 됐다는 걸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개구리가 왕자가 되는 거, 물리량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전혀 같지 않은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 확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페이스 얼굴입니까? 여기서 얼굴이 아니거든요. 직면하다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 문장이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분석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주어 means 의미한다. most 대부분. 근데 if가 들어갑니다. if 절이니까 if 절로 시작하죠. 주어가 all of the food 예일 것 같고요. available in the country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 같고요. 자, 절입니다. if 절. 그건 동사가 나와야겠죠. comes 나옵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전치사
목적어 나옵니다. 해석해 볼까요? 모든 음식이 이 한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이 국내 농장에서, 팜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대부분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 가정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프는 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이게 해석이 틀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기발한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뭘 할까요? 이거 수거야 하면 돼요. 수거야 라고 하면 돼요. 수거. 그래서 most, if, not all, 이것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고 하나를 집어냅니다. 이렇게요. 이게 번역이에요. 자, 그럼 most, if, not all은 전부 다 그 뜻이냐? 그렇게 보면 또 안 되죠. 다른 문장 구조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모르겠으면 예외가 되는 거고 수거가 되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수거, 예외라고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속느냐? 하다가 안 되면 수거나 예외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 관용구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신이 설명하다가 자기 이론에 맞지 않으면 딱 두 가지. 이거 수고야. 또는 관용구야. 끝. 그러면 관용구와 수고가 몇만 개가 됩니까? 네. 10,000개 이상 됩니다. 최소. 여기에 보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고유명사화 시키는 거죠. 패턴이 없는데 패턴이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패턴이다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갑시다. The government, 정부는요, virtually every country, 뭐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그렇게 그들의 importance, 중요성을 바로 attached achieving, 성취에 중요성을 줍니다. Food security, 바로 식량 안보죠. 그리고 a wide variety of mechanism, 굉장히 넓은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developed,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Realize this goal,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자, first issue, 첫 번째 문제. Government face, 정부가 직면하게 되는 achieving national food security, 그러한 국가의 식량 안보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뭘까요? 바로 problem ensuring that, 대디아를 보장하는 문제죠. Adequate amount of food, 적절한 양의 음식이 available, 얻을 수 있는가. The resident population, 주거민들에게 그것을 보험하듯이 ensure, 보장해주는 문제. Some government, 일부 정부는 set the goals, 목표를 두고 있어요. Food self-sufficiency, 자, 음식의 자급자족이죠. 자급자족은 목표를 두고 있어요. 자,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Most of, 대부분, if not all the food available, 모든 음식이 in a country, 한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이 아니어도 대부분은 국내에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뜻이에요. most,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어도 음식에, 한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의 전부는 아니어도 어디서 나오기를? 국내 파밍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자급자족이죠. However, 그러나 food security, 음식의 안보는 does not require, 필요로 하지 않아요. Food self-sufficiency, 바로 음식의 자급자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countries import food items, 음식의 아이템을 수입할 수 있거든요. Not easily produced, 쉽게 생산되지 않는 within country,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수입하면 되죠. Agricultural product, 농업 생산물들, 농업의 어떤 농업의 생산물들은 after, 결국에 highly sensitive, 매우 민감합니다. climatic, 기후나 soil, 토양, 다른 컨디션, 조건들에 tend to vary, 다양한 경향이 있죠. around the world, 세계 도처마다 다양한 경향이 있어요.
Even countries, 심지어 나라들도 with extremely productive, 매우 생산적인 agricultural sectors, 농업의 어떤 부분들을, 농업의 섹터를 갖고 있는, 자, 매우 생산적인 농업의 어떤 섹터, 어떠한 부분, 영역, 농업의 영역을 갖고 있는 나라도 fully, 충분히 self-sufficient, 자급자족이 안 돼요. all food item, 모든 음식의 아이템에 있어서. United States,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도 depends on import, 수입에 의존합니다. For its supply coffee, tea, bananas 이런 것들의 공급을 other tropical products, 다른 열대지방 음식들, 제품들 그런 것들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e problem assuring adequate food supplies, 그러한 적절한 음식의 공급에 assure, 공급에 대해서 안심시킬 수 있는,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안심하세요라는 assuring,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Rely on burst domestic production, 자국의 생산과 결국 인프로 수입에 의존하는 거겠죠. 자, 해석을 해봤는데요. 모든 언어는 우리 뇌가 그러하듯이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혼돈과 질서의 중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2025년 연구에 의하면 나온 자료입니다. 그걸 criticality 한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죠? 20와트. 전구보다도 더 안 씁니다. 요즘 전구는 거의 40와트, 뭐 80와트 쓰잖아요. 전구도 안 되는 그 정도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컴퓨터보다 느린 또 느린 신경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정확하고 빠르게 부정확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criticality 한계 상태 때문이에요. 임계 상태, 임계죠. 임계, 한계가 아니라 임계 상태. 무슨 말인가? 자, 여기가 막 이거 chaos, 혼돈의 상태예요. 무질서 상태죠. 여기가 이제 질서 정연한 상태예요. 여기가 order,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규칙이 있고 이 규칙만 알면 내가 알 수 있다 생각하는 문법, 발음, 여는 발음, 규칙이죠. 이것도 규칙이잖아요. 이게 규칙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보이기에는 그게 겉모습만 그래요. 껍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껍데기를 봐요. 자, 규칙과 무질서 상태. 요 상태에서 이 중간 상태.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criticality예요. 임계 상태. 여기에서 이제는 질서에도 가지도 않고 무질서의 중간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것은 1000명의 사람들의 MRI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양자역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연구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 아, 세상은 무질서와 질서의 요 상태가 가장 현명한 상태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질서가 잡힌 세상은 잘못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죠? 알다시피 독재적인 사회. 그리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것도 어떤 사회가 됩니까? 독재는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사실 무질서와 이거를. 좋은 거 아니죠? 완벽하게 규칙이 잡혀 있는 듯 하지만 독재자는 무질서죠. 지만 다른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반면에 강제적이니까. 자, 그러므로 이 중간 상태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질서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도 있고 그 안에서 무질서도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크리티컬리티가 때로는 민주적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안에 있는가. 놀라울 정도로 사회의 건전성이랄까요? 이 사회가 건강한가를, 사회의 건강성이랄까요? 건강한가 안을 분별한다면 제가 봤을 땐 질서가 잡힌 게 아니에요. 질서와 무질서가 혼재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질서만을 강조하는 사회, 공산당이죠. 북한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질서만 있지는 않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질서를 강요하지요. 독재자들이 그러합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죠. 이번에 윤석열처럼 이런 독재자들의 특징이 그러하죠.
미국에 있는 트럼프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들은 동일한 어떤 평가를 질서를 강조하는 듯 하지만 이것은 좋은 건강한 사회는 아니죠.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를 표방할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양성이죠. 자, 이제 영어로 들어볼까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질서한 상태를 싫어합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질서를 잡는 상태가 우리가 꿈의 사회인 공산주의예요. 커뮤니즘이죠. 결국 망했죠. 유토피아는 망합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에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유토피아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 약장사예요. 문법만 알면 돼, 웃기지 말라 그래요. 여는만 알면 돼, 그것을 몰라서 원어민을 바로 못 들어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무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한 질서는 인간에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뇌가 정확히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바로 중간 임계점 상태. 가장 좋은 상태가 뭐다? 이 임계점. 임계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다.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커다란 부담 없이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뭡니까? 자동화죠. 자동화가 뭡니까? 이게 무의식이에요. 에너지를 최소화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서를 알려주는 선생님들 반드시 배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뭡니까? 구문 독해, 문법에 의한 고전적 학습법. 두 번째 뭡니까? 리스닝의 패턴 같은 거. 이게 규칙이죠. 원어민 발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는 발음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표현법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유명사로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have라는 단어가 말씀해주세요. have라는 단어가 뜻이 100개, 200개, 300개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없냐고 물어보세요. 그 강사에게. 절대 그럴 리 없죠. 본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요. 다시 말해서 모호함이 싫다는 거 이해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러하니까. 그러나 때로는 모호함이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